안녕하세요. 뉴스타 잉글리시 어학원의 안우엽 강사입니다. 지금 이게 4강째군요. 1, 2, 3. 그리고 4강. 안 보신 분들은 1강부터 봐와야 되겠죠. 왜? 제 거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같거든요. 만약에 1강, 2강, 3강을 보지 않았으면 지금 4강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가르치긴 하지만 조금 부족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강부터 돌아가셔서 보시고요.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뭘 했냐면 문장의 사구성이죠. 이건 지울 수 없어.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연결어. 이것이 문장의 구조라 그랬고 문장의 구조가 가장 핵심 아니라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고 2강에서는 문장의 구조에서 이것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서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사들이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3강에서는 비교 뒤에 형용사 부사 고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야말로 문장의 구조를 내가 이해했는가 이해를 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비교, 형용사 부사 고르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강에서는요 무엇을 할 거냐면은 완전한 절, 불완전한 절 요거를 좀 나누어줬던 동사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하면은 아까 제가 항상 얘기했는데 자동사, 타동사로 나눠진다 그랬죠. 그건 동사의 구분이고요. 일단 동사라는 문제, A, B, C, D 보기가 대부분 동사였을 때 동사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세 가지 이러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자, 영어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할 때 자기 거 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입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 수업 때 진짜로 학생들에게 일일이 묻습니다. 전 혼자 얘기하고 학생들은 전부 다 따라하고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말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집에서 이거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시면서 집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입으로 그냥 주저 말고 큰 소리로 따라해. 머릿속으로 따라하면 평생 자기 거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따라서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동사 문제를 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수태, 시제 되겠습니다. 수태, 시계. 그래서 동사라는 친구를 보면은 크게 5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타, 수태, 시제가 되겠습니다. 요 5개 친구 항상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5개 중에 자동사, 타동사는 우리가 2강 때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죠? 완전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2강 때 배웠고 우리가 수태, 시제에서 오늘은요 수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태, 시제 궁금하면 수업 들어. 알겠어? 오늘은 수업도 안 할 거야.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이 2개는 보지 않을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 이름이 궁금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문제는 모르더라도. 태는 내가 때리면 능동태야. 주어가 동사를 하면은 능동태입니다. 내가 반면에 맞으면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주어가 동사를 하면 능동태, 주어가 동사에게 당하면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제라는 친구는요. 이건 뭐 너무나 더 쉽죠. 행동이잖아요. 동사는 지금 할 수도 있고 과거에 할 수도 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2개는요. 꼼꼼히 봐야 돼요. 항상 같이 어울려서 나오거든요. 오늘은 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주어와 동사가 필요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사와 주어를 일치시켜주는 것, 즉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수일치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boys 했을 경우에는 is를 쓰는 거야? are를 쓰는 거야? 당연히 I겠습니까? 왜? boys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고 money 했을 경우에는 is입니까? are입니까? 불가사 명수도 뭐가 되는 거야? is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단수 명사인지 복수 명사인지 따라서 is, are 쓰는 거. 단수 동사이냐? 복수 동사이냐? 그리고 불가사 명사는 우리가 뭐로만 쓰이는 거? is로만 쓰이는 거 알아보는 겁니다. 왜 이 친구 얘기했느냐?
바로 이런 단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뉴스. 뉴스는 뭐로 끝났어? S로 끝났잖아. 그럼 복수야 단수야?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뉴스는요. 얘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는 무슨 취급이라는 거? 단수 취급이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는 수일치 문제에서 한번 꼼꼼하게 보도록 할게요. 왜? 알면 1초 만에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모르면 고민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시간을 뺏길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일치 문제를 보면 크게 우리가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가장 많아봤자 몇 가지밖에 없다? 4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명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들에다가 일치시켜주는 건 너무나 쉬워. boy 그리고 boys. 그렇죠? 대명사일 경우에는 he 또는 theirs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구들, 단수, 복수, 그런 친구가 매우 쉽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주어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이 2개가 아니고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우리가 명사, 대명사는 사람, 사물만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꼭 사람, 사물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꼭 나만이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꼭 사물, 목적 아니겠습니까? 명사, 대명사만이 목적어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행위가 우리가 하나의 주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영화를 보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행위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볼게요. Drive is dangerous. 특히 누구야? 그 흰색 장갑끼 쓰시고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위험해. 그렇죠? 자, 문장을 봤을 때 얘가 동사고 얘가 이제 보어인 거 알아요. 왜? 얘는 이형식 비동사.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를 문장에 주어로 쓰고 싶은데 drive, 운전하다. 운전하다는 문장에서 주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 동사는 여기 따라가 보면 뭐밖에 될 수 없다? 동사밖에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의미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동사를 뭐로 만들고 싶어요? 동사를 주어로 만들고 싶죠. 그럼 동사를 가지고 무슨 품사로 변환시켜야 되겠습니까? 명사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된다? 동사를 명사로 전환해야 된다. 동사를 명사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는 친구 하나 있죠? 무엇이다? 동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동명사. 그렇죠? 그래서 고쳐야 되는 방법은 이거가 되겠습니다. drive가 아니라 실제로 뭐야? driving이야. driving is dangerous야. 얘가 동명사가 되는 거야. 동명사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동사를 뭐로 만든 거다? 명사로 만든 게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pretty dog. 개인데 어떤 개입니까? 예쁜 개입니다. 얘는 형용사 그리고 얘는 뭐 명사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죠. 그렇죠? ugly dog. 개인데 어떤 개입니까? 못생긴 개입니다. 그렇죠? 얘는 형용사인 걸 알아볼 수가 있겠죠. 이제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unning dog. 개인데 어떤 개입니까? 달리고 있는 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 형용사, 얘는 뭡니까? 형용사, 했을 때 이거 동사 원형 더하기 ing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동명사부터 떠올리는 친구 있습니다. 동명사라는 것은 여기 했죠. 동사를 뭐로 만든 것이다? 명사로 만든 것이다. 명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문장이 뭐만 되는 것이다?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해주고 있습니까?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해줄 수 있는 것은 수식어서에 찾아야 되고 명사 수식은 형용사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는 동사 더하기 ing지만 동명사가 아니라 뭘 만든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죠. 동사를 형용사로 전환한 것은 바로 뭐다? 분사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분사. 다시.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건 동명사,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건 분사. 어떤에도 불구하고 동사 원형 더하기 ing, 동사 원형 더하기 ing 형태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자로 끝나는 친구들이 더 있습니다. 그 사자로 끝나는 친구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냐? 바로 상당 어구라 합니다. 다시 한번 정의하도록 할게요. 상당 어구란
하나의 품사를 물음 품사화시킨 것이다. 다른 품사화시킨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주어가 될 수 있는 친구는 오늘 조금만 더 배워볼 건데요. 주어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은 명사,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 상당, 어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명사, 상당, 어구. 명사, 상당, 어구라는 친구는 이름을 정의하면 명사가 다른 품사화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품사가 뭐가 되는 것이죠? 명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세 개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명사절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명사, 상당, 어구는요. 뭐와도 똑같은 거야? 명사와도 똑같은 거니까 실제로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명사, 대명사뿐만이 아니라 명사, 상당, 어구인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 친구들도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책에서는 이 명사, 상당, 어구를 명사류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명사군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름은 어감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언어이고 비슷한 거구나라는 걸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정식 명칭인 명사 상당어구라고 부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줄인 것을 명사구 또는 명상이라 부르겠습니다. 요것들이 기본 문제에서 벗어난 조금 약간의 어려운 응용 문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같은 개념으로 형용사 상당어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부사 상당어구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형용사 상당어구란 하나의 품사가 뭐가 되는 거죠?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사가 형용사 되는 거 분사. 이런 친구들이 여러 개 더 있고요. 그런 것은 응용 문제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때 와서 배워. 알겠죠? 동영상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 뭐가 있었다? 명사, 대명사가 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사를 명사로 바꾼 뭐가 있다?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그리고 뭐가 있다? 명사절이 있다입니다. 자, 요 두 친구는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명사, 단수명사이면은 단수동사, 복수명사이면 복수동사. 대명사, he는 단수동사 쓰는 것이고 theirs나 they 쓰면은 뭘 쓰는 거야? 복수동사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 친구들은 무슨 취급을 해야 돼요? 단수 취급을 해야 될까요? 복수 취급을 해야 될까요? 한번 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aying computer games. 아이고, playing computer games하고 동사에서 그냥 간단하게 is랑 are가 나왔다 했을 때 playing computer games에서 정말로 주어는 뭡니까? 이 친구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때 했죠?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기반이 되는 거. 동명사는 어떻게 만듭니까? 동사 원형 더하기 ing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뭘 했어요? 그때 투부정사는 3강 때도 했고 2강 때도 했죠? 투부정사는 어떻게 만든다 했습니까? 투 더하기 동사 원형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기반이 되는 동사와 이 기반은 되는 동사들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매우 중요했던 거야. 플레이는 우리가 1강 때도 했죠.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뒤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목적어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이 플레이의 목적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 그렇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S로 끝났지만 이 친구는 뭐가 안 된다? 주어가 되지 않는다. 주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동사 문제 고르면은 앞에 있는 명사에 맞추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컴퓨터 게임스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플레잉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고 정말 주어는 무엇이다? 플레잉, 동명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은요. 얘네들이 주어가 됐을 때 무슨 취급이다? 반드시 단수 취급이어서 답은 is가 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명사, 대명사만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위인 투부정사, 동명사가 주어가 될 수 있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하는, 주어가 동사를 하는 이 절도 문장에서 뭐가 될 수 있다? 주어가 될 수 있다. 대신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주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뭐다? 단수 취급이다.
이해하시겠죠?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란 친구입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 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se are the keys 하고 that the door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가 문장이 뭡니까? 주어, 동사, 보어. 얘네들은 열쇠다. 열쇠인데 어떤 열쇠? 하고 대절이 지금 앞에 있는 뭘 꾸며준다? 선행사를 꾸며준다 했습니다. 선행사를 꾸며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것이고요. 보기에서 만약에 A, B, C, D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에서는 하나는 open, opens, 그 다음에 뭐 opening, 그 다음에 제가 보기 하나 뭐 써놨습니까? to open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답을 써버렸다 내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 단어였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지금 얘가 관계 대명사이죠.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 동사가 나와야 돼. 이랬을 때 주격 관계 대명사란 뭐와 일치합니까? 이 kiss와 일치하다고 봅니다. 얘가 즉 equal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the kiss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동사를 맞춰줄 때, 답이 아닌 동사 C, D는 제거해주고 동사를 맞춰줄 때 kiss라고 봐도 괜찮으니까 바로 복수동사일 때 쓰는 open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일 때는 바로 뭐에 일치시켜라? 선행사에 일치시켜라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선행사의 일치. 요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응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응용하는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도 꼼꼼히 보고 하면 좋겠는데 일단은 오늘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궁금하면 학원 와. 알겠습니까? 일단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수일치에 관련된 모든 걸 제가 써드리겠다 이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상관접속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상관접속사. 상관접속사란 무엇들을 말하는 거냐? 바로 이것들이죠. both, 대표적인 거 말하겠습니다. A and B.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마지막 하나는 A as well as B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부럽다. 이랬을 경우에 상관접속사의 특징은, 상관접속사는 아직 뭔지 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수일치에 관련된 모든 친구들을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관접속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상관접속사가 모르겠는지 모르겠다면 한번 가서 공부해 보시고요. 알겠죠? 정 안 되면 와. 알았어? 자, 상관접속사 보면은 A와 B가 항상 같은 걸 골라야 됩니다.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면 명사, 부사면 부사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 개념인데 만약에 얘네들의 단어가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어? 명사가 들어갔다 하면요. 이 명사의 역할을 반드시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명사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주어, 목적어, 보어라 그랬죠. 수일치는 언제가 되는 거야? 명사가 들어가서 문장에서 뭐처럼 쓰였을 때, 주어처럼 쓰였을 때 과연 어떻게 일치시켜주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Not only I but also and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그리고 동사가 is A, B, R, 그 다음에 C, M이 나왔을 때 과연 동사가 무엇이냐, 올바른 동사가 무엇이냐 이거죠. 만약에 is가 답이라면
얘가 주어인 것이고 R가 답이라면 얘네 두 개가 I와 ND가 답인 것이고 그 다음에 C가 답이라면 I가 주어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노로니 아이 바로서 ND가 문장에서 주어 취급해서 동사 고르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지금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ND가 주어인가 I가 주어인가 둘 다가 주어인가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ND가 주어라면 is, I가 주어라면 are, 두 개, I와 ND가 주어라면 are, 그 다음에 I가 주어라면 N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 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is가 되는 겁니다. 그럼 주어는 뭐라는 겁니까? ND가 주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네들도 다 특징이 있겠죠. 오케이?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 A and B. 해석상 두 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복수 취급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어로 있을 때. either A or B. A나 B 둘 중에 하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해석상 봤을 때 A가 답이면 A가 의미적으로 맞으면 A에다 맞춰주는 것이고 B가 의미적으로 맞으면 B에 맞춰주는 겁니까? 아니요. 영어는 하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죠? either A or B는 B의 일치. neither A nor B도 뭐의 일치? B의 일치. 노런이 A 바로서 B에도 어디의 일치? B의 일치. A as well as B에만 A의 일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뒤에 동사 수일치를 묻는 문제가 될 때 복수 삐삐삐 A에다가 일치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의외로 간단하죠? 한 번만 외우면 됩니다. 모르면 헷갈려. 근데 알고 있으면 1초 만에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걸? 좋아.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바로 부분사들을 응용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거겠죠. all of the 뒤에는 이 all이라는 친구의 특징에 따라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cn, 가산명사의 복수와 그 다음에 un, 불가산명사가 둘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ll of the cars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all of the information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념서를 이해했습니까? cars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 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동사가 is 그리고 be, are 나왔을 때 뭘 골라야 되냐 이거죠. 자, all of the 했을 경우에는 뒤에 cn의 복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을 B를 골라야 되는 거고 all of the information 했을 경우에도 information이 주어이기 때문에 얘는 불가산 명사라서 is를 골라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부분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만 예문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문만 들어보고 개념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들은 꼼꼼히 공부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개념 자체예요. 자, each는 각각 하나라는 뜻이죠. 만약에 each of the students가 있습니다. each of the students를 했을 때 동사가 is, are가 나오면은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냐 이거죠. each of the students일 경우는 다시 주어가 얘냐 요걸 말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each of th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러고 뭐가 주어이다? each가 주어이다 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is가 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each가 빈칸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is가 나왔어. 답을 아예 나왔어. 거꾸로 뭘 물을 수도 있겠어요? 여기가 빈칸일 수도 있는 거야. 항상 응용 문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빈칸일 때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all이랑 each가 나오는 거야. 해석적으로 보면은 모든 학생들 되는 거고 학생들 각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석적으로 보는 거야? 안 돼. 해석적으로 보면은 다 맞죠.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문법적인 힌트를 봐야 되겠죠. 문법적인 힌트는 바로 뭐가 되는 거야? is가 되는 거야. 그럼 아까 all of the 뒤에는 뭐가 나올 수 있다? 복수 명사 나올 수 있다. 대신에 뭐가 주어다? 얘가 주어다 라고 해서 복수 동사 are를 썼어야 되는 것이고 each가 나왔을 경우에는 뭐가 주어다? each가 주어다. 그래서 뭘 쓰는 것이다? 단수 동사 쓰는 것이다. 단수 동사가 쓰였으니까 each가 정답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여러 개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이런 게 여러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히 한 번만 배워보면요. 이거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것이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가정 아래죠. 얘들에게는 쉬워. 그리고 이것들이 주어이면은 다 무조건 단수 취급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주격 관계 대명사일 경우에는 선행사의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선행사가 단수였다면 단수동사, 선행사가 복수였다면 복수동사입니다. 상관 접속사는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아까 뭐였죠? 복수 BBBA였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고요. 부분사라고 했던 것은 all이나 each 이런 친구들을 말하는 겁니다. all 같은 친구 뒤에는 뭐가 나온다? 복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가산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대신에 이 친구에 따라서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each란 것 뒤에는 이 뒤의 여분과는 상관이 없이 each가 반드시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쓰는 겁니다. 이런 친구도 더 있습니다. 한 번만 꼼꼼히 배워야 되겠죠.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다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교재를 통해서도 힘들다 그러면은 학원에 와서 내 수업 들어야지.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수일치의 전부 다였습니다. 4가지. 한번 꼼꼼히 봐주시고요. 검토해 보신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연락해 주셔도 되고 학원은 그 게시판에 글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꼼꼼히 공부해 보시고 한번 머릿속으로 차분히 생각해 주면서 내가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자기 거 되는 거니까 자기 말로 확인 학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